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제주 평화대공원 첫 단추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 일대에 제주 평화대공원을 만드는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이곳 알뜨르 비행장은 원래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농지이거나 목초지였는데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일본이 주민들을 강제 동원해서 1930년대 군 비행장으로 건설을 한 겁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본격적으로 전초 기지로 쓰였는데요. 중국 난징을 폭격하기 위한 전투기들도 여기서 많이 출격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더욱 요새화되면서 시설이 크게 확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자 미군이 이 시설을 인수받았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는 국방부 소유로 넘어가면서 국군이 훈련장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제 강제 수탈의 대표적인 장소죠. 또 제주 4.3과도 관련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행장 일대에 있는 서달 오름이 바로 4.3 유적지인데요. 일본군이 탄약고로 사용하던 곳인데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군이 폭발을 해서 오름의 형태가 무너지면서 현재는 구덩이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연행해서 가둬뒀다가 비밀리에 학살한 사건을 예비검속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예비검속이라는 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항일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주민들을 잡아들였던 법을 말합니다. 그걸 해방 이후에 정부가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였죠. 불순분자를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제주 지역 내 경찰서들은 4.3과 관련됐다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잡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서달 오름에서만 200여 명이 집단 총살을 당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부터 제주 4.3까지 참 많은 아픔을 간직한 곳인데요. 여기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얘기는 지난 2005년에 정부가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2008년 5월 748억 원을 들여서 비행장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 용역까지 마무리했는데요. 그런데 여기가 국방부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일단 국방부로부터 땅을 넘겨받아야 했습니다. 국방부는 강정 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 양여를 약속했는데요. 말 그대로 무상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비행장을 주면 대신에 제주도 내에 다른 땅을 제공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 계획은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습니다. 네, 기자님, 이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계획은 한 발도 나가지 못했는데요. 국방부는 제주도 내 공항을 공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비행장 부지를 양여하겠다는 입장도 줄곧 내비쳐 왔는데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크게 샀습니다. 안 그래도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큰 갈등을 빚어왔으니까 정부나 제주도 측에서도 제주도에 공군기지를 들여놓는다는 건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방부가 같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국방부는 무상으로 땅을 주는 무상 양여가 아닌 소유권은 그대로 국방부가 가진 채 무상으로 빌려주는 무상 사용으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무상 사용을 하도록 내준다고 해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원을 지으려면 당연히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위성곤 국회의원이 이 개정안을 지난 5월에 발의한 상황이고요. 제주도와 국방부가 만들기로 한 실무협의체는 관련 법의 연내 개정을 위해서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비행장 내에 있는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무협의체는 이달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평화대공원 조성은 많은 도민들이 바랐던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꼭 첫 삽을 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주다운 제주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30년 전에 제주도를 관광단지화하는 등 난개발 우려를 샀던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사퇴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바로 양용찬 열사인데요. 오는 7일이 양열사의 30주기입니다. 이를 맞아 양열사가 그토록 외쳤던 제주다운 제주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이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1991년 당시 여당은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의 대규모 관광단지 중심의 개발, 그리고 투자 유치, 또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데요. 양열사를 포함해서 시민사회는 이 특별법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재벌을 위한 특별 입법인데다가 난개발로 인해 제주도의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네, 그래서 당시 노태우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인사를 도지사 자리에 앉혔는데요. 그때만 해도 도지사는 선거를 통해 투표로 뽑는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금민 전 도지사가 임명돼서 정부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더 커졌고요. 그러자 제주 사회 곳곳에서 이에 반대하는 선전전과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양열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서 또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꿈꾼다며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고 놀이개로 만드는 관광개발 계획이라며 극렬히 분노하며 쓰러져 갔습니다. 양열사는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또 일기를 자주 썼다고 하는데요. 그의 일기장엔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인인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못 내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고 많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양열사에게 제주대학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자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열사는 제주대학교 사학과를 입학한 뒤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복학하지 않고 시민사회 운동에 매진을 했는데요. 지난달 29일 위성권 국회의원이 총학생회와 또 민주동문회,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 등과 함께 송석원 제주대학교 총장을 만나서 양열사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고 또 교내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위성권 의원은 양열사는 당시 총학생 회장으로서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라는 불의에 맞서 온몸을 던진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의 진정 과정에서 명예 졸업장은 큰 의미가 있으며 열사의 모교에 추모 공간 마련을 통해서 학교의 자긍심을 높이고 다음 세대에도 열사를 기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송석원 총장은 지금 대학 재규정상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겠다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추모일 당일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용찬 열사 30주기 공동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당일 오전 10시엔 남원읍 신내리에 있는 양열사의 묘역에서 추모식이 열리고요. 오후 5시부터는 제주시청 앞에 분향소가 설치돼서 추모 문화제가 함께 열립니다. 제주 칠머리당 영등구 보존회가 공연하는 추모국과 함께 제주 지역 민족민주 열사 소개 사진전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제주대학교 총학생회도 지난 2일부터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양열사를 추모하는 펼침막을 설치했습니다. 네, 30주기를 맞아 양열사가 바랐던 제주다운 제주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